한말이라는 것은 조선 말기를 말합니다. 이 조선 말기의 시대는 고종과 순종의 시대죠. 그래서 연대별로 본다면 1863년서부터 1910년까지의 연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조선의 그 군사력이 그야말로 군사력이 거의 없었죠. 결국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서 우리 조선도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하에 놓이게 되는 치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말기 감리교회의 시작을 살펴보면요, 1883년 9월에 미국 감리회 볼티모어연의 가우처 목사가 그 미국 공사 파견의 답례로 민영익을 만납니다. 민영익을 만난 후에 그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1884년 6월 24일 내한에서 고종으로부터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에 관해서 활동을 해도 좋다는 윤호를 받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선교부는 특별히 아펜젤로 부부와 스크랜턴 부부, 그리고 스크랜턴의 어머니를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들 중 아펜젤로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한국에 발을 딛습니다. 한편 그 미 남감리교 선교부는 그 개화파 지도자 그 윤치호가 남감리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감리교인이 되어서 그 본부에다가 한국 선교를 계속 촉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미국의 남감리교가 받아들여서 1895년 10월 18일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핸드릭슨 감독과 리드 선교사가 조선에 왔고요. 1896년 8월에 리드 선교사 부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1897년 5월 2일 고양읍에 첫 남감리교회가 설립됩니다. 조선 말기 감리교회 활동을 선교 분야와 교육 분야, 그리고 사회 부재 분야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조선 말기 감리교회 선교 사업 분야입니다. 그 아펜젤로 부부와 스크랜턴 부부, 그리고 스크랜턴의 어머니는 서울 정동에 본부를 두죠. 그리고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 그리고 여성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선교 활동은 굉장히 왕성해져서 평양, 원산, 제물포에 선교 기지를 두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가는 곳마다 이제 매일 학교를 세우는데요. 이 매일 학교를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국민 교육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서울에 출판사를 세워서 기독서적과 많은 서적을 출판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판 문화의 장을 열어갑니다. 복음 전파에 많은 인재들이 이때 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만민평등 사상과 주권 재민 사상을 배움으로 인해서 독립에 대한 그 꿈을 키우고 사회 변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두웠던 이 조선 말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타올랐습니다. 이들 중에는 1901년 한국교회사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두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김창식 목사와 김기범 목사입니다. 두 번째, 그 조선 말기 감리교회의 교육 사업 현황입니다. 고종이 그 명칭을 하사한 배제학당이 1886년 6월 개교합니다. 그리고 이 배제학당을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정부의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스크랜턴 부인은 1885년 10월 정동에 그 명성황으로부터 하사받은 이름 이화학당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부녀자들이 더 좋은 여인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을 통해서 성장하는 조선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해서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1893년 인천에서 시작된 어린이 매일 학교는 그 남녀공학의 그 영화학당, 현재 그 인천의 영화초등학교입니다. 영화학당으로 성장하였고 서울, 인천, 평양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학교육을 하던 신학회는 대제학당 내에 신학반을 이제 두게 됩니다. 이때 감리교회 청년운동은요, 주일학교 운동과 앱윗 청년회 운동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훈련, 그리고 교육활동, 선교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이 청년회는 1897년 5월 5일 13회 미 감리회 한국선교연회에서 설립한 청년운동단체였습니다. 이들을 지도한 분들은 목회자들과 특별히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등이 있었죠. 다 알다시피 서재필은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1896년 7월 윤치호, 이상제 등과 함께 그 청나라 사신을 영접했던 영은문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독립문을 세워서 자주독립과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민권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이 시기에 감리교회의 교육 및 청년활동은 세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독립협회는 정치적인 단체로 일을 하고 협성회는 계몽단체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앱윗 청년회는 그야말로 선교단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1903년 황성기독교 청년회, 지금의 YMCA를 말하죠. 이 황성기독교 청년회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인에 의해서 창립해서 처음에 의장을 헐버트 선교사를 의장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때의 지도자들은 윤치호, 이상제, 최병헌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배제학당, 그리고 평양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 등을 건립해서 교육사업에 진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선 말기의 사회 구제 사업입니다. 이 감리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조화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자 지금도 우리의 그 감리교 헌장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죠. 노력을 합니다. 스크랜턴은 1885년 9월 정동 사택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정부로부터 시병원을 지을 수 있는 후원을 얻어서 감리교 의료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스크랜턴은 여성들이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미 감리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합니다. 병원을 세우겠다. 그래서 1887년 10월 하워드 의사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보구여관에서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1173명의 그 환자를 진료하였는데요. 대부분 빈민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890년에서부터 1893년에는 서울 남대문, 그리고 동대문과 그리고 서대문 밖에 시약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간이 의료 사업과 복음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게 했고요. 더 이어서 상동교회, 아현교회, 동대문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외에도 평양에 광해여원을 설치했고 그래서 소외계층을 진료합니다. 그리고 해주에
구세병원, 원주의 서미감병원, 현재 원주 기독병원을 말합니다. 개성의 남성병원, 원산의 구세병원을 설립했고 공주, 인천, 영변, 철원 등의 시약소 형태의 진료소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학당, 현재 이화여대를 말하는데요. 이 이화학당과 정동교회, 현재 정동교회죠. 정동교회를 통한 그 성탄절 구제 사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쌀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갑니다. 1900년에 정동교회가 창립한 보호여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여성교회를 말합니다. 이 보호여회를 통해서 복음전도와 친교사업 그리고 빈민구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애휼회라는 구호단체가 조직이 되어져서 순수 빈민구제사업단체로 활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조선 말기 감리교회의 선교활동과 또 교육활동 그리고 사회구제 활동을 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조선 말기 감리교회 선교사를 강의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개론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론도 너무 간단한 개론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개론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하면서 한국 감리교인으로서의 초기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 강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감리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한 그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아주 낙후된 이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선교 사업을 일궈내는 그런 순종과 충성스러움에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